많지 않은데 많이 웃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5장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토지 이동 배웠었죠, 그죠? 그 뒤에 이제 그 지적 공부 정의는 1월 달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많은 또 등기법을 조금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하는 게 유리해서 우리 교재 144쪽에 기본서 우리 지적 측량 파트 보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요 측량을 마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 이제 그 등기법을 잡아주거든요. 요 자료 가지고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 중간에도 오시고 처음에 오시면 다 모든 과목이 좀 낯설어요. 그리고 낯설어서 그 처음에 했던 이 기본 이론 강의 그걸 먼저 조금 드려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딱 모든 과목은 들어버리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은 많이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습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처음은. 왜냐면 예습 봐도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거 읽어봐야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5월 달까지는 복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들은 거 복습.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달 정도 지나면은 그때서는 예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습 해놓고 오면은 좀 중요한 것도 알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적법은 그 땅에 대해서 우리 호적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토지에 대한 호적. 우리 토지를 사고 팔 때 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들은 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4가지 정보 배웠죠, 그죠? 그거 뭐 했었어요? 그걸 토지에 이제 우리 표시사항이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소유자 정보는 등기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 땅이 이제 소유자 정보는 지적법에서 배우는 것은 이렇게 토지의 4가지 배웁니다. 우리 뭐죠? 지번, 지목, 경계. 요 좌표도 그걸 안 배우죠, 그죠? 좌표 이제 면적 이렇게 이제 배워서 나중에 우리 토지의 표시상 암기할 때 요 소재 짓는데 소재지도 안 배웠죠, 그죠? 소지목, 경차면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적법이 총 5장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 우리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시죠? 요거 지금 요 강의 노트에 제일 먼저 거기 3페이지에 이제 보면 그 1장에 있고 용어 정리들은 지금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2장이 있었죠. 2장에 여기 이제 토지에 등록해 가지고 요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면적은 어떻게 등록되는지 그 2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죠? 거기 지금 그 3페이지에 쭉 면적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4페이지는 이게 결정이 되면 이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그 정보를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를 우리가 사람의 호적부에 해당되는 토지의 호적부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적 공부.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호적부는 하나인데 토지 호적부는 왼쪽에 종류가 7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있었죠. 그죠? 거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등록되고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 경계는 도면에만 있었잖아요. 맞죠? 예, 요 면적은 토지대장에만 있었잖아요. 임야대장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3장에서 이제 배웠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4장은 요 내용들이 요 토지에 요게 10년, 20년 가만히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지. 여러분 땅에 이제 분필이 나면 면적 증감이 일어나고 요게 이제 지목이 바뀔 수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뒤에 보시면 우리 5페이지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이동이다 그랬었잖아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토지의 이제 표시사항, 요게 이제 표시사항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새로 생기거나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 그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다 해가지고 그 박스에 우리 신규 등록부터 등록 전환, 번호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 이거 쭉 배웠죠. 맞죠? 그게 이제 우리 4장이에요, 4장.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우리 지적 공부에 그거 살짝 본 것 같은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 적힐 수 있죠, 그죠? 그걸 고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등록사항에 무슨 정정? 그렇죠. 오류 정정이다 해가지고 그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뒷페이지에 이제 축적 변경은 나중에 보고 이제 우리 마지막 5장 하나만 보면 지적법을 마치는 거거든요. 자, 5장에 보시면 거기 6페이지에 지적 측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지적 측량은 이거예요. 자, 국가가 이 토지에 이 표시사항들을 이제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을 시킬 때 이 지번과 지목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등록을 시켜요. 그 땅에 집이 져져 있으면 대지로, 밭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전으로, 논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답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땅에 이제 우리 경계나 면적의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실무상.
내가 집을 졌는데 옆집 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막 뭐 하자, 그죠? 처음에는 막 멱살 잡고 야, 안 침범해서 서다가 뭐 해보자 막 그래요? 그래요. 측량해보자 그래요. 네 땅이 맞는지. 그게 측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경계하고 나중에 경계를 이렇게 그림이 아니고 숫자로 적혀있는 좌표가 있거든요. 경계점 좌표 덕분에 좌표가 있었죠. 그리고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뭐죠? 땅의 면적. 네, 그래서 이 경계와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측량에 관한 파트를 이제 5장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5장에서 우리 측량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량은 우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측량 그 토지에 뭐와 뭐를 구하려고 측량한다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경계와 면적. 그러면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측량의 세 가지를 우리가 물어보는데 측량하는 대상, 우리 측량 기술자들이 측량하는 절차가 있고 측량이 잘못되면 우리가 한번 쌓아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하다라고 청구하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절차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측량 파트에서 배워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요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측량하는 요 종류가 13가지 종류가 나와요. 측량하는 사유들이. 근데 아까 왜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측량은 우리 몇 번 본 것 같은데 뭐와 뭐를 구하려고 측량한다고 그랬죠? 이 땅에? 경계와 면적을 구하려고. 그죠? 그럼 요 우리 지번이 불규칙해서 우리 지번 변경할 수 있죠. 그죠? 또 지목이 바뀔 수 있죠. 전답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죠. 그죠? 그 지번과 지목은 측량과 관계가 없어요. 그 소관청이 그냥 조사해서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다음 중 측량하는 사유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몇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요 무슨 변경, 지번 변경 이런 것은 측량할 필요가 없고 또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보세요. 우리 측량 지금 측량을 하죠, 그죠? 자 우리 측량에서 개념은 아까 우리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그 필지 뭐와 뭐를 구하려고 측량한다고요? 경계와 좌표와 면적. 그럼 지번과 지목과는 측량과 관련이 있다 없다?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측량들이 이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이제 땅을 지금 측량 기술자들이 와서 측량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측량에 나중에 이제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측량할 때 우리 측량 기술자들이 아무데 가서 측량할까요? 측량하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측량은 요 기준점을 받기 위한 요 기초 측량과 요 기준점을 받는다 해서 요 기자 해가지고 요 기초 측량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필지 경계 면적을 등록하기 위한 세부 측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적 요 기준점을 받기 위한 기초 측량의 기준점이 이제 세 가지 기준점이 나와요. 요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있고 지적 도군점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 요게 우리 보죠. 요게 지금 우리 요 측량할 때 요 측량이 이게 삼각점이에요. 지적 삼각점. 측량할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대개 면적 구할 때는 삼각 측량하죠. 고등학교 때 코사인 탄제인 배웠죠. 그죠? 예, 각 알고 변 알으면 이렇게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산 정상에 지금 이 은평구 저 위에 무슨 고등학교? 저 위에 고등학교 하나 있던데 산 위에? 모르겠어요.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 대덕 고등학교인가? 대성? 모르겠네. 제가 사측 갔다가 작년에 이게 찍어온 거예요. 산 정상에. 이 산 정상에 이렇게 삼각점이라는 이렇게 돌덩이가 있어요. 이 삼각점이 여기 있고요. 요 똑같은 요 삼각 이제 보조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또 있고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50에서 300m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이걸 우리가 지적 도군점이라고 그래요. 도면을 그릴 때 요 세 가지 기준점을 측량할 때 기준점이다 해서 우리 측량 기준점에서 요 측량 기준점으로 아까 봤다면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삼각점이 이렇게 2에서 5km 사이에 산 정상보다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요 능성이마다 1에서 3km마다 이게 삼각 보조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기출해가지고 우리 지적 이렇게 도군점 요 말뚝을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일본 애들이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측량할 때 거기 기준점이 돼야 되니까. 그 요 세 가지를 우리 지적 측량 기준점이다 그래요. 근데 이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처음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잠깐 볼게요. 이 기준점이 우리 누가 설치하고 뭐 점 간의 거리는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삼각점은 아까 산 정상에
2에서 이렇게 5km 사이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도군점은 50에서 300m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아까 그림 봤던 요 도군점 있죠, 그죠? 그거 많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많이 박혀 있는데, 근데 요게 지금 작년에 요게 31회 때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준점이 바뀌면 그 기준점을 누가 관리하고 우리들도 기준점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열람해 볼 수 있어요. 측량 이제 기술자들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우선 이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각 보조점과 도군점은 우리 지적 소관청이라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줄 알 것이 요게 작년 시험 나는데 우리가 열람할 때요. 우리가 열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열람을 신청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삼각점은 아까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편류에서 이 지적 소관청에 구청에 가서도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요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요 문제가 우리 그 뒤에 책 기본서 있죠, 지금? 제일 위에 기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423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423페이지에 제일 뒤에 책 뒤에 올해 시험 푸는 거죠, 그죠? 31회 시험 이번 주 발표인가요? 언제죠? 2일날 발표죠? 2일날 지금 발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2일날 이렇게 발표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보세요. 공간정보에 거기 지금 12번 문제 있죠? 423페이지에 찾았어요? 네, 423페이지 기본서 12번 문제 보시면,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지적법이 있었죠, 그죠? 자, 지적 기준점의 성과 열람 등본에 관해서 발급 신청 기관과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지적 삼각점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었죠.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 나중에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군점은 소관청이만 할 수 있었잖아. 맞죠?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 지적 삼각점은 아까 누구한테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 할 때고 지적 소관청. 그럼 이게 정답이 되네.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아까 우리 지적 삼각 보조점은 누구한테만 했죠? 지적 소관청. 그 시도지사 나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적 삼각 보조점 선거 이런 뭐 국토공사 이런 거 없었죠, 그죠? 우리 도군점도 시도지사 없었잖아요. 맞죠? 도군점 국토교통부장 우리가 없었잖아. 그 요게 이제 정답이에요. 우리 올해 시험이 그거 문제예요. 지금 31회 때 기출 문제. 그래서 우리 이제 측량할 때 요 측량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측량은 종류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지적 요 기준점을 박는 요 기초 측량과 나중에 한 필지 경계 면적을 등록하기 위한 세부 측량인데 요 기준점 박는 것은 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더라. 그때 요 기적 삼각점인데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데 시도지사. 근데 우리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군점은 소관청이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 열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지만 요 지적 삼각점의 열람은 요 지적 소관청에 가지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세부 측량의 이제 종류들이 여러분 이제 쭉 이제 측량의 이제 종류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측량의 이제 종류가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도면에 요 기준점이 어디에 위치됐는지 아까 삼각점 보조점 있었죠, 그죠? 거기에 도면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측량 기준점의 위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우리 책 배운 거예요. 우리 도면을 배울 때 배웠었거든요. 우리 교재 한번 가보죠. 앞에 86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86페이지에 그 지적도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여러분 여기 8 동그라미, 9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지금 측량 기준점의 위치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게 이게 도군점의 위치예요,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이렇게 도면에 거기 아까 우리 도군점 봤죠, 그죠? 그 위치가 이제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측량은 아까 제가 종류가 1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요 기초 측량, 아까 기초 측량을 요 기준점 박는 측량을 우리가 기초 측량이다 그랬었죠, 그죠?
자, 우리 여러분 책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우리 기본서 우리 측량 파트에 예, 페이지 145쪽 보세요. 144쪽. 그 지적 측량에 거기 의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지 말고 의 갖고 밑에 2번이 의예요. 목적 부분 보세요. 목적 그게 의예요. 보세요.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게 해서 그 필지 아까 뭐를 구하려고 측량한다고요? 경계와 좌표와 면적. 지금 144페이지 보는 거죠, 그죠? 그거 세 가지를 구하려고 땅을 측량을 하더라. 예,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가로 2번에 보시면 요 지적 측량은 요 지적 공부에 등록될 그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의 한계를 나타내기 위한 측량으로서 우리 지적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 그 자격자들 한해서만 측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뭐 법적 성격이나 효력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자, D 페이지 가볼게요. 자, 146페이지. 자, 우리 측량에 거기 종류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박스에 보시면 아까 우리 기준점 받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했어요? 기초 측량.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 하는 측량을 우리 기초 측량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밑에 검사 측량부터 밑에 지적 현황 측량까지 나오죠, 그죠? 이런 것을 세부 측량이라고 그래요. 요 기초 측량 말고 나머지 측량들을 요것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 측량한다고 해서 세부 측량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한번 요거 그냥 한번 보고 한번 볼게요. 우선 우리 토지 이동일 때 지금 보세요. 세로 경계 면적을 구하려고 우리가 측량했었죠, 그죠? 측량은 땅의 면적.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앞에 명칭만 붙이면 돼요. 신규 등록할 때는 측량을 우리가 무슨 등록 측량? 그래요. 신규 등록 측량. 우리 신규 등록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 신규 등록은 이거 우리 한번 몇 번 봤었죠. 여기 그림은 안 나와 있네. 우리 바닷가를 매립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럼 바닷가 매립하면 새로 그걸 토지대 하나 만드는 것을 우리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바닷가 매립한 땅 다시 다 새로 경계 면적을 구해서 등록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고, 우리 여러분 등록 전환이라는 걸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등록을 전환시킨다. 우리 어디에 있는 땅이 있었죠? 그렇죠. 임야대장과 임야된 땅을 지적도나 토지당으로 옮겨가는 게 등록 전환이죠, 그죠? 그럼 땅이 축척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조그맣게 있던 땅이 이제 새로 가면 이제 크게 확장이 돼서 나오죠, 그죠? 그럼 새로 측량해서 이제 면적을 결정하잖아요. 우리 초건이 2등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땅을 우리 분할을 하면 반드시 땅을 뭐 해야 될까요? 측량. 그래서 분할할 때는 측량을 분할 측량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명칭만 보시면 돼요. 우리 나중에 5번째 보시면 우리 측량은 우리 측량 기술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땅의 경계 면적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금 결정해 주죠. 그죠? 옆집 토지와 내 토지의 이제 경계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적 측량은 성질이 측량 수행자들이 한 것을 2차적으로 국가에서 검사를 해요. 지적 소관청 이런 데서. 그때 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이라고 그래. 무슨 측량? 검사. 예, 붙여주시는 검사를. 그 지적 소관청이나 요 시도의사가 요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 성과가 정확한지를 검사할 때 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바다가 이렇게 육지가 해 일어나서 바다가 될 수 있죠. 그죠? 그 바다가 전부가 바다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일필지 일부가 바다 되면 그 부분 떼서 경계 면적 새로 구해야 되죠. 그죠? 그때는 측량을 바다 대선 측량을 바다 말소 측량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우리 이제 축척이 바뀔 때 하는 측량을 나중에 볼까요? 축척 변경 측량.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상에 오류가 있어서 이 오류를 정정할 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오류 정정 측량. 그냥 앞뒤에 명칭만 붙이면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 지적 공부 이제 복구. 우리 지적 공부가 사라져서 다시 만들 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복구 측량이다. 그래요? 명칭이 있죠. 그죠? 복구면 복구 이런 표현만 쓰고 오류면 오류 정정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축적 변경이면 축적 변경, 바다면 바다 이렇게 특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측량이 있고 조금 여러분이 낯선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써 있죠? 지금? 맞죠? 네, 경계 복원 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잠깐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지상에서 이렇게
자, 7번지, 8번지 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도면에, 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가, 자, 우리 7번지 주인이, 자, 토지 주인이 집을 줬는데, 이렇게 8번지 토지 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싸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침범해지 안지는 요 도면에 등록돼 있던 이 경계점을 이렇게 지상에다가 이렇게 복원시켜버리면 침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요때 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그래요. 도면에 있는 경계점, 이렇게 도면에 있는 요 경계점들 있죠. 그죠? 경계점 이렇게 지상에다 이렇게 말뚝들 박아 놓죠. 그죠? 요 경계점 표시 이렇게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경계 무슨 측량? 복원 측량이, 복원이니까. 복원 측량이고, 또 여러분이 조금 하나 낯선 게 하나 있을 텐데요. 그 지적 여러분 현황 측량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지적 현황 측량은 요 지상 건축물에 뭐를 이렇게 돼 있죠?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게 사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지적 현황 측량은. 자, 우리가 공법을 여러분 배울 때 건물을 신축을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 제한이 있죠. 용적률 제한, 건폐율 제한이 있고 무슨 제한이면 이격거리 제한이 있어요. 건물은 꼭 이 경계선부터 0.5m예요. 0.5m. 1m가 아니라 이렇게 0.5m 이렇게 떨어져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건물이 지상 건물이 이렇게 현황이 존재하죠. 그죠? 여기 이제 도면에 경계선 안에 이렇게 0.5mm 이렇게 담장 사이에 이렇게 0.5mm 안에 이렇게 위치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할 때는 측량을 현황 측량이라고 그래요. 지상 건축물의 현황이 요 도면의 경계선 안에 그 0.5m 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비교한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그렇죠. 현황 측량이라고 그래. 지상 건축물의 현황은 이렇게 나와요. 현황을 이렇게 도면에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을 저기 확인할 때 위치 관계를 확인할 때 하는 측량을 현황 측량이다 그래요. 그 현황이라니까 여러분 볼까 할까요? 잠깐. 지금 복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맞죠? 그럼 무슨 측량이라고 경계? 복원. 현황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지적 무슨 측량? 그래요. 현황 측량이. 다 앞에 우리 지금 명칭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보세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있죠. 그죠? 자,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신도시 만들 때, 잠깐 보세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이렇게 있다가 도시개발 사업이면 필지들 다 바둑파채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때는 모든 토지들을 다 불조절로 밀고, 포크레인을 밀고, 새로 요 표시사항들을, 지번, 지목, 면적을 새로 다 확정시키거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서 하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렇게 표현 쓰지 않아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서는 요 토지의 표시사항들을 대사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이걸 지적 아까 무슨 측량이라고요? 그렇죠. 확정 측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면 그냥 확정 측량이다. 그리고 자, 하나만 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도면이 언제 만들어졌었냐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언제? 일제시대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측량 일본 애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측량 기준점을 어디를 기준으로 사용했냐면 요 동경 기준점을 사용해서 우리 동경 기준점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도면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도면이. 옛날에는 우리 일본 애들이 다 측량해서 등록시켜 놨으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일본에 막 지진도 생기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게 옛날에 지금 일제시대 때 1910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 실제하고는 여기 조금 그림이 이렇게 여기 안 나타나요. 우리나라 이게 실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 사이가 한 365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실제 이렇게 지적이 이제 불부합지 이런 문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지금 밀려가지고 일제시대 때 했던 거 가지고 이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가 전국에 이런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재조사를 하겠다 해서 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지적 재조사 측량하다가 지금 중단해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종로 지방에서 지적 재조사 측량했더니 지금 아까 몇 미터가 막 흔들리는 거죠. 365m. 그래 어디야 막. 저기서 측량했더니 저쪽 우리 집은 저쪽에 있는 경계가 어느 지역은 그래가지고 지금 요 문제들이 그래서 요즘 이제 신도시 생기는 집마다 정확해 지금 신도시만 그 옛날에 이제 신도시가 아닌 지역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엇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측량할 때 요 기준점을 그 동경 기준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그렇죠. 재조사 측량. 그래서 이게 측량의 종류가 지금 146페이지에 보시면 쭉
13가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봤더니 아까 검사 측량, 복구 측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이게 받아 말소거든요.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지적 확정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지적 재사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러분 거기서 다른 것들은 다 앞에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 지적 확정 측량이 있었죠. 그죠? 그것만 지금 무슨 개발 사업이라고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근데 이게 측량의 이제 종류가 이렇게 13가지예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측량, 이거는 암기사항인데요. 암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한번 우리 51번에 그 측량하는 종류 이렇게 우리 51-1번 여기에 보면 우리 암기사항에 그 51-1에 보시면 그 측량하는 종류들 쭉 나와 있죠. 지금 페이지 22페이지에. 22페이지. 이거는 없다, 우리 여기에. 이걸 제가 안 넣었네요. 왜 이걸 안 넣었지? 이걸 안 넣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이거는 해줄게요.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서 그래요. 이거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뭐 복현이라는 등신이 바다에서 복분자 사업을 정정하게 해서 축척의 기초 검사와 재조사를 했다. 이게 측량의 종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보다도 우선 거꾸로 측량하지 않는 사유. 아까 우리 측량하지 않는 사유가 있었죠. 그죠? 아까 우리 소재지 바뀌는 것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죠? 아까 측량은 경계 면적 구하기 측량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무슨 변경도? 지번 변경. 또 무슨? 지목 변경. 우리 합병은 측량하지 않았죠. 그죠? 자,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우리 지번 변경은 어느 마을에 지번 배율이 우리 지번 배울 때 배웠죠? 지번 배율이 완전히 뒤죽박죽돼서 분할합병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떤 마을에 지번을 규칙적으로 바꿔놓은 것을 지번을 변경한다고 그러죠. 그죠? 지번 변경하더라도 이 번호만 바꿔놓는 것 뿐이잖아요. 맞죠? 일단 경계 면적 바뀌지 않아요. 우리 경계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번 변경은 측량하지 않죠. 그죠? 아까 측량 경계 면적이 이제 지번과 우리 지목 변경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답에다가 여기다가 건축과 허가가 가지고 건물을 치면 이렇게 답이 대로 바뀌죠. 그죠? 바뀌다가 그 터에다가 집진 것 뿐이잖아요. 일단 경계 면적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된 토지 채로 측량하지 않고. 자, 여러분 합병 기억나시죠? 합병은 두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도면에 있는 경계선은 지워버리고 토지 대장이 나와 있는 우리 면적은 그냥 합산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합병되는 토지도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리고 한번 옛날에 하나 있다가 요 사라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있어요. 지금 옛날 우리가 도면 일제시대 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때는 다 지금 용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오래 세월이 다니까 한 100년 전이니까 지금 용지가 100년 전 용지가 그대로 있을까 막 줄어들었을까? 줄어들고 막 훼손되고 막 그랬죠.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이거 도면상 이렇게 훼손된 것을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을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그래. 이건 그냥 용지를 다시 만드는 것 뿐이야. 그럼 새로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하지 않는 사유에 아까 우리 합병, 뭐 지목 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측량하지 않는 사유. 요거는 암기사항이 있을 거예요. 52번에 보시면. 대표 선수 소지목이 합병되면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소재지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요거는 지금 사라져서 지금은 잘 안 나올 텐데 아까 도면에 무슨 작성? 제작성. 이것들은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하는 사유가 아니니까 측량한다, 안 한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우리 책에는 그런 표현은 없죠. 그죠? 지금 14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측량하는 여러분 뭐만 나오냐면 종류만 13가지가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측량하지 않는 사유 이런 것들은 지금 책에는 섞여 있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할 때 여러분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측량하는 사유, 측량하지 않는 사유 다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 측량은 뭐와 뭐를 땅에 뭐와 뭐를 구하려고 측량한다. 경계와 면적. 그러면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고 합병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새로 경계를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것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측량의 종류가 아까 13가지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현황이면 현황 나오고 보건이면 보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죠. 그죠? 그때 하는 측량을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러지 않고 토지의 표시상을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측량한다 해서 그걸 지적 무슨 측량? 그렇죠. 확정 측량이라고 하더라.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측량할 때 이제 우리 측량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측량하는 이제 절차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절차를 보기 전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147페이지 잠깐 가보죠. 147페이지를 보기 전에 아까 1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측량하는 방법이다 해서 6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죠? 6가지 기계예요, 기계. 거기 지금 148페이지에. 148페이지에 지적 측량 방법 이렇게 써 있어요. 측량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지금 5가지인데 거기 1번이 이제 2개로 나눠져요. 1번에 보면 평판 이렇게 써 있죠. 두 번째 전자평판 이렇게 써 있죠. 자, 세 번째 경위라는 측량 방법, 세 번째 전파 광파, 네 번째 사진 측량 이렇게 돼 있고, 5번째 위성 측량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측량할 때는 이렇게 6가지 기계만 가지고 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 측량하는 기계,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기계 암기하는 건데, 우리 암기 사항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조금 이따 이제 보여줄게요. 페이지 아마 22페이지에 보시면 51번에 암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전경자 평사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따님이 사위가 검사가 아니라 평사위래.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한 생각. 그래서 이제 전파기, 광파기 측량 기계가 있고요. 경위, 전자평판, 평판, 사진, 위성 측량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우리 전파기, 광파기라는 것은 이 기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전파나 이 광파를 쏴가지고요. 전파나 광파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요 파장 가지고 길을 잴 때 이 전파기, 광파기라는 기계를 써요. 전파기, 광파기. 그 다음에 우리 경위라는 측이 있거든요. 경위라는 것은 우리 경도, 위도 그 얘기죠. 그죠? 요 경위라는 기계 가지고 이제 우리 경도, 위도 정해놓고 X축, Y축을 정해놓고 요 측량해서 X축을 얼마 가는지 Y축을 얼마 가는지 해서 요게 이제 좌표 값으로 나와요. 경위라는 기계에 쓰면 X축, Y축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경위라는 트랜시트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요 기계 가지고 우리 각을 잴 때, 요거 각을 잴 때 대경위라는 기계를 써요. 요런 기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길거리 많이 보는 이게 평판이라고 삼각대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자계산기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측량을 전자평판이다 그래요. 전자평판. 그리고 5번째가 우리 항공기 사진 있죠, 그죠? 사진 있잖아요. 사진 가지고 하는 측량은 이제 우리 사진 측량이라고 그래요. 항공기 사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정밀성 높은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GPS 있죠, 그죠? GPS 가지고 하는 측량은 이제 위성 측량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측량할 때는 이 6가지 측량 기계만 쓰고 있어요. 나중에 무슨 뭐 수준 측량 기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계는 지적 측량할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측량 기계 아까 6가지 있다. 그래서 아까 전경자, 평사위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그렇게만 그냥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측량 기계는 전파기, 경위, 전자평판, 평판, 사진, 위성 이렇게 6가지 기계만 가지고 우리가 땅을 측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측량의 여러분 페이지에 149페이지에 자 우리 측량하는 절차 이렇게 나오죠, 그죠? 측량의 의뢰 및 시행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여러분 152페이지 가보자. 아까 본 거 152페이지에 자 지적 기준점 아까 기초 측량 기억나시나요? 그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지적 기준점이랑 특별시장이나 시도지사나 가로이죠.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아까 종류 3가지 있었잖아요. 지적 삼각점 있었고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있었죠, 그죠? 개념들은 기억 안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가로 3번이 지금 올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죠, 올해 시험에. 보세요.
자, 보관 및 열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해서 일반인들이 열람하게 할 수 있었는데 2번이죠. 자,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와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들은 아까 지적 삼각점이 있었죠. 그죠? 그 밑에 그림도 있죠. 그죠? 삼각점은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가서 신청했잖아요. 누구나 시, 도지사나 지적, 소관청. 근데 아까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군점이 있었죠. 그죠? 이건 누구한테만 가서 신청하죠? 지적? 그렇죠. 예, 소관청. 여기 지금 31회 때 우리 시험 문제에 올해 나온 거죠. 올해. 여기 삼각점하고 누가 열람 발급 신청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자 다시 149쪽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이제 측량하는 이제 절차를 이제 배웁니다. 자 요 그림은요. 요 그림은 여러분 요 강의 노트에 4페이지 6페이지인가요? 네, 6페이지 있을 거예요. (6페이지) 있어요? 예, 자 볼까요? 우선 우리 측량을 제일 먼저 자 우리 측량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측량 의뢰인이다 그래요. 여러분 땅 아무나 측량 부탁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집 우리 논에 와가지고 아무나 땅 측량하면 안 되잖아요. 막 논 파헤치고 그죠?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토지 소유자와 옆집 주인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그 누구나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소유자나 우리 이해관계인이 측량하는데 여러분 땅을 1차적으로 땅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지적 측량을 수행한다 해서 지적 측량 수행자다 그래요. 그래서 수행자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측량업을 등록한 이 측량업자와 나중에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지적공사 있는데 지금 뭐 국토정보공사라고 많이 이렇게 간판이 있을 거예요. 이 두 단체에서 이 두 사람을 이거 수행자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측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측량할 때 돈을 내야 되죠, 그죠? 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측량 의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 소관청에서 측량 의뢰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측량 의뢰서와 요 수수료를 요 사람들이 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요 수행자한테 우리가 측량을 의뢰를 못하는 측량이 아까 13가지 측량의 종류 중에서 2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검사 측량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요거는 소관청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2가지 요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측량은 다 우리가 측량 수행자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측량을 의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행자들이 이제 측량의 의뢰를 오면 자, 돈 얼마 받고 언제까지 측량하겠다는 요 지적 측량 요 수행 계획서라는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우리 지적 소관청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잠깐 요 지적법이 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적법은 행정관청이 3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죠? 누구라고 했어요? 지적 소관청이 있고 또 누구 있다고 그랬죠? 시? 네, 그렇죠. 우리 도지사가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국토? 예, 그죠? 교통부 장관 있었죠. 그죠? 그 요 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토지 소유자 나오겠죠. 그죠? 맞죠? 나중에 이제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는 요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측량 수행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사람들은 개인이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요 사람들이 우리 신청한다든지 무슨 신고한다든지 수행 계획서 제출하죠. 그죠? 그럼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할까요? 소관청한테? 소관청한테. 올해 시험이 이거예요. 나중에 이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측량할 때 측량 신고하는 단체가 어디냐?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 거쳐가야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적 소관청이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우리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승인을 받을 때 뛰어나와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까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을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지. 국장의 승인은 없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승인 받는 것은 우리가 3가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반지축. 기억나시죠? 네, 반지축 이렇게 나면 나머지는 승인 없다 그랬잖아요. 지적공부, 지적소거 밖으로 반출. 아까 지번 변경 있었죠? 그죠? 축척 변경이라고 있었잖아요. 지축해. 이것만 누구 승인이 있다? 시, 도의사 승인. 나머지는 국장의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무슨 신고한다, 이렇게 수행자들이 무슨 계획서 제출한다, 다 누구한테? 소관청. 한번 시험 이렇게 속여 놨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요 계획서를 제출할 때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OX. XX.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이라니까. 그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관청한테 제출해서 측량 수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이제 검사를 받고 서류들을 넘겨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측량의 이제 장비, 아까 전경자 평사 있었죠, 그죠? 그 장비 들고 와서 이제 현지에 가서 측량을 우리가 부탁하면 이제 측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측량은 지금 분쟁이 있어서 측량하잖아요. 몇 달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측량은 법으로 딱 며칠 내에 마치게 되냐면 5일 내에 마치게 돼 있어. 며칠 내? 5일 내. 그래서 측량은 세부 측량할 때 이렇게 5일 내에 마치게 돼 있어. 그러면 5일 내에 마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자가 나온 이 결과물을 측량 결과도다 그래요. 그럼 아까 여러분 땅의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수행자들이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소관청들이 그 수행자 간 측량의 결과물이 제대로 등록을 시키는지 아닌지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는 측량 아까 우리 검사 측량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검사도 몇 달 걸리면 안 되니까 검사는 며칠 내에 마치게 되냐면 4일 내에 마치게 돼 있어요. 며칠 내? 4일 내. 아까 측량은 며칠 내에 마치게 돼 있고 5일. 검사는 4일. 그죠? 근데 여러분 잠깐 볼게요. 아까 우리 측량할 때 우리 측량 기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측량했어요? 측량 기준점이 있었어요? 기준점이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 기준점 여러분 많이 봐요? 못 봐요? 산에도 있고, 그죠? 도로 따고 막 집 닦고 막 그러다가 다 훼손돼 있어요, 기준점이. 일제시대 받은 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 가련동에 여기 경계 지금 보건 측량, 분할 측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여기 아까 이렇게 기준점 하나 있었죠, 그죠? 기준점 있었죠? 이거 기초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냥 측량은 아까 며칠 내에 맞죠? 5일. 검사는 4일. 그럼 9일이면 끝나나. 근데 이 마을에 이 기준점이 없네. 그 도금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까 기준점 위치를 가봤더니 없어. 그럼 뭘 먼저 파악해야 될까요? 기준점을 먼저 파악해야 돼. 옆에 봤더니 이쪽에 불광동에 여기 기준점이 하나 있네. 그럼 아까 여러분 도금점을 50에서 300m 사이에 설치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이제 한 개에서 쭉 봤을 때 15개 이하할 때, 기준점이 한 개에서 15개 이하할 때는 무슨 4일을 줘. 며칠 준다고요? 4일. 여러분 한 개 필요하도록 4일을 주고 10개 필요하도록 4일을 줘.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면 더 필요할 수 있죠, 그죠? 무슨 말겠어요? 50m 쭉 가게 되니까. 그래서 4개 넘을 때마다 하루씩 더 줘요. 오전에 2개 받고 오후에 2개 받는 것 같아. 그러면 16, 17, 18, 19, 4점이죠, 그죠? 그럼 하루 더 주니까 며칠이죠? 5일. 똑같아요. 더 필요하면 20, 21, 22, 23 이렇게 하면 하루 더 필요하니까 6일이에요, 6일. 자,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 우선 기준점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우리 마을에 기준점이 있으면 세부 측량을 측량 수행자들이 돌았을 때 측량은 며칠 내에 끝나고 5일. 검사는 4일. 근데 여기 마을에 기준점이 없어. 뭐가 없다고? 기준점. 그럼 뭘 먼저 박아야 될까? 기준점. 예, 기준점 박는 기간을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15개 이하가 필요할 때는 4일, 15개가 넘을 때 이렇게 4점마다 이렇게 하루씩 더 줘. 그 기준점 박아놓고 이제 세부 측량하는 거예요. 5일, 4일.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요거는 지금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고,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특정 시점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협의해서 측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 세고 언제부터 측량하자 이렇게. 그럴 때는 아까 측량 기간이 길어야 될까요? 검사 기간이 길어야 될까요? 측량 기간이 길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기간 중에서 만약에 전체 기간을 20일로 정했다면, 자, 4분의 3을 측량 기간을 하고 4분의 1을 측량 검사 기간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2번 시험이 나왔거든요. 자, 계약을 통해서 수행자와 의뢰인 간에 40일을 정해서 측량을 할 때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인가? 30일, 10일이지. 곱하면 되잖아. 40 곱하기 4분의 3, 40 곱하기 4분의 1이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 기준점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기준점이 있어요. 측량은 며칠?
5일 세부 측량, 그죠? 자, 우리 검사는 며칠? 4일. 근데 기준점이 없어. 그럼 뭘 먼저 받고 해야 돼? 기준점. 근데 기준점을 박을 때 이렇게 주더라,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당사자 간에 협의하면, 협의한 것은 우선순위를 줘요, 그죠? 우선순위를 줄 때, 그 전체 기간 중에서 4분의 3을 무슨 기간? 측량 기간. 4분의 1을 측량 검사 기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가 끝나면, 이 측량 이제 성과도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안에 요게 이제 올해 여러분한테 시험이 나올 수 있는데 요게 지금 다 시험이 숫자 같은 게 다 시험이 나와요. 소관청이 검사할 때 이 검사 받지 않는 측량 성과가 두 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요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아까 현황 측량이라고 있었죠. 그죠? 지금 이 검사는 도면에 이 경계선을 이렇게 세도로 등록시킬 때 제대로 등록시켰는지 아닌지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고는 도면에 있는 이 경계점을 예, 이거 측량 기간. 이 도면에 있는 경계점을 아까 지상에 복원시키죠. 그죠? 이건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현황 측량도 위치 관계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는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측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검사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검사받지 않는 것을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복현이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현이? 복현이. 그래서 요 경계, 요거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요거는 측량 성과를 뭐 받지 않는다? 그렇죠. 우선 검사 받지 않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잠깐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교재 페이지 149쪽 보세요. 측량의 의뢰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측량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 측량 누구한테? 수행자. 그렇죠?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에는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의뢰서 제일 줄. 자, 지적 측량 의뢰하고자 하는 자들은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수행자한테 주고 스스로도 수행자한테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그 3번입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의뢰한 자들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자, 수행 계획서 제출 보세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의 의뢰를 받으면 측량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록한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 시설사가 아니고 우리 수행자는 개인이니까 소관청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관청한테 제출하고 자, 그러면 가서 측량을 하겠죠. 그죠? 그게 지금 큰 4번인데 가로 2번 보세요. 아까 측량은 며칠? 5일. 자, 근데 검사는 며칠? 4일. 그럼 9일이면 끝나죠. 그죠? 근데 다만이라고 써있죠. 그죠? 아까 우리 지적 기준점이 필요할 수 있었잖아요.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할 때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을 줬고 4일을 줬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근데 제일 밑에 가로 3번 보세요.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서로 합의했죠. 그죠? 합의해서 기간을 정할 때는 그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해진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 중에서 4분의 3을 무슨 기간하고 측량 기간하고 4분의 1을 측량 검사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써있죠. 예, 자, 뒷페이지에 그 박스 보시고 자, 검사 보세요. 검사. 검사. 자, 5번이 있죠 밑에.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마치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를 검사받는데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아까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있었죠. 그거는 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예,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받는다.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것은 나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볼게요. 자, 우선 잠깐 위로 가보세요. 자, 요거. 예. 자, 이제 검사가 끝나면요. 이 성과들과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이 성과들을 나한테 막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행자한테 이렇게 줘요.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가 이제 우리 측량 의뢰인한테
결과물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막보러 오는 거. 근데 이 결과물 왔는데 잠깐 볼까요? 아까 자 갑이 자기 경계 복원 측량을 부탁했어요. 근데 자기 땅의 경계선이 여기인 줄 알고 샀는데 지금 측량 성과가 왔는데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쌓아볼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측량이 적합한지 저 소관청이 한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전문가한테 심사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라고 그래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래서 그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절차가 나와요. 잠깐 가볼게요. 그 뒷페이지에 우선 여러분이 151페이지 제일 위에 5번 보세요. 바로 4번 있죠, 제 위에. 자, 지적 소관청은 지적 측량 성과들을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우리 측량 의뢰인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측량 의뢰인들에게 측량 성과들을 포함한 측량의 결과물을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세요. 자, 153페이지.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절차 이렇게 써 있죠? 예? 예, 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그 지적 측량 수행자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자,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겁니다. 이제 요거 볼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자, 요 얘기는 여러분 7페이지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강의 노트 7페이지에 예, 요거죠. 우선 지적 측량 7페이지인가요? 예, 그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절차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암기 사항이 숫자에서 3679 이렇게 써 있죠. 예, 3579가 아니라 올해도 이 적부 심사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요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요 절차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렇게 갑이 경계 복원 측량 부탁했는데 자기 땅의 경계선이 여기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면 한번 쌓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우리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인데 우선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이 토지 소유자하고 옆집 주인의 이해관계인하고 이 지적 측량 수행자죠. 아까 수행자가 지금 소관청에서 나온 이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성과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행자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소관청의 상급단체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급단체가 누구죠? 시도지사. 근데 이 시도지사는 측량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우리 박원순 씨 여기 서울시장 죽었지만 그 사람은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거쳐서 요 시도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요 지방지적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최초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시도지사에게 한다 이러면 틀려요. 단순히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 지적위원회에게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를 거쳐가니까 시도지사가 일정한 사항을 조사해서 30일 내에 지방지적위원회한테 심의 의결을 해달라라고 회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지방지적위원회니까 우리 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간이거든요. 심의 의결은 조금 길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며칠에 하게 되냐면 60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60일이 부족할 수 있으면 요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득이할 때는 이렇게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며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90일까지. 부득이할 때는 90일까지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심의 의결이 끝나면 요 지방지적위원회와 시도지사가 같은 건물에 있어요. 같은 건물. 그래서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며칠 내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체 없이 결과물을 시도지사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우리 청구인들이 있었죠, 그죠? 청구인한테 며칠 내냐면 결과물을 7일 내에 이렇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통지해 줄 때 이 결과물이 아까 소관청형과 구청형과 똑같으면 재심사할 수 있다, 한 번 더 쌓아볼 수 있다고 우리한테 서면 알려줘요. 근데 결과물이 소관청형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번 더 쌓아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재심사인데 이 재심사는 며칠 내에? 90일 내에 이 시도지사의 아까 상급단체가 누구죠? 국토? 교통부 장관. 우리 세 사람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지적소관청 시도의사 국장이죠. 그죠? 근데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측량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거쳐서 자, 요 사람들의 소속되어 있는 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거든요. 요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적부 재심사예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재심사 절차는 똑같아요. 재심사 절차는 알 필요가 없어요. 30일, 60일 똑같기 때문에 그 재심사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요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 3679에 있었죠. 그죠? 자, 시도의사가 지방지적위원회 며칠 내 해부한다. 30. 심의결을 며칠 내? 60일. 우리한테는 며칠 내 통지? 7일. 90일 내 무슨 심사? 재심사. 여러분 혹시 그 90일짜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난주 했던 건데? 바다말소. 잘했었어요. 그죠? 우리 토지 이동은 다 60일 했었잖아요. 숫자, 그죠? 근데 바다만 열받기 때문에 90일이죠. 그죠? 지적법상이요, 90일이요. 두 개예요, 두 개. 재심사하고, 적부 재심사하고, 바다말소 할 때. 남을 때는 90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원회가, 여러분 보세요. 이 시도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지적위원회 있고, 국토교통부 소속되어 있는 중앙지적위원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원수는 어떻게 되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주요 기능은 뭐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제척 규정 심의 의결 공정인데, 올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기능이 5가지인데 5개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올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3, 6, 7, 9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책 153페이지. 자, 적부심사 청구. 그 청구인 세 사람이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시는데 그 해부 며칠 내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며칠 내 해부한다? 30일 해부하고 자 3번의 심의 의결은 조금 길어야 되죠. 그죠? 며칠 내 심의 의결? 60일이죠. 근데 다만 부득이함 이렇게 써있죠. 그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 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자 송부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 의결을 마치면 의결서를 작성해서 앞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지체 없이 작성해서 앞에 지체 없이 그 작성해서 다음에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준다. 거기 빠졌어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줍니다. 그럼 우리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통지 줬죠. 그죠? 며칠 내에 통지 준다고 그랬죠? 7일 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줄 때 우리 재심사할 수 있으면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 이제 5번에 6번에 재심사죠.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을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에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우리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죠?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7번, 8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기를 하고 자 155쪽에 이제 보세요. 자 아까 위원회가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시도 소속의 지방지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소속의 이제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서요. 네, 요 인원수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축척 변경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5인에서 다 우리 지적법상 위원회가 두 개 나와요. 축척 변경하고 지적 위원회가 나오는데 둘 다 인원수는 5인에서 10인이에요. 몇인? 그렇죠. 5인에서 10인이고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이고요. 자, 위원장은 우리 국토교통부 소속인 지적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과장이고요.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해서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결 정적수는 과반수 출석을 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이러이러한 회의하니까 좀 알아라라고 회의 5일 전까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요거 하나인데요. 요 중앙지적위원회 우선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155페이지 한번 읽어보죠. 자, 거기에 7번 지적위원회 한번 보세요.
예, 지적 측량의 적부의 재심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시도 소속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자, 인원수.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에서 10인이고 2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 담당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3번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4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기가 몇 년? 2년. 예, 5번, 6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뒷페이지 보세요. 회의에서 꼭 2번하고 3, 4번 정도만 볼게요.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3번은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고 4번 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시 장소 심의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런 회의한다고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알려주게 돼 있고 그 밑에 우리 지방지적위원회는 안 기억 안 해도 돼요. 그 시도지사에 소속돼서 최초로 적부심사한다는 것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넓혀보기는 나중에 보기를 하고 오른쪽 여기 이제 중요했었어요. 오른쪽에 157페이지에 보시면 그 우리 법률 조문 하나 있죠, 그죠? 예, 보세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소속의 중앙지적위원회에 둔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는 이 심의 의결 기능이 5개죠. 그래서 요게 지금 5가지라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이 그 우리 암기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암기사항이 그 페이지 아마 23페이지에 보시면 57번이죠. 57번 암기사항 있어요? 예. 중앙지적위원회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죠. 그죠? 개를 뭐하고 돼 있죠? 양성하고 징계하고 재심사하는 것은 지방이다, 중앙이다. 중앙이죠. 그래서 요 정책 개발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연구기술의 개발 2개 있고, 자, 우리 기술자 양성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기술자 징계라는 게 나오고, 마지막에 그 재심사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 5가지가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시험은 이렇게 5가지, 4가지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 5개 이렇게 있으면 기능이 아닌 거 물어볼 거죠. 그죠? 4개는 넣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기능인 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라 요게 이제 그래서 개발 2개 있고요. 기술자 양성, 기술자 징계, 적부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무슨 심사? 재심사. 요게 지방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다? 중앙. 예, 지방은 최초로 적부 심사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57번이 그 지금 암기사항이 요게 있는데 요게 지금 올해 요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개를 양성하고 징계하고 재심사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다 해가지고 요게 올해 또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하나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여러분 뒤에 우리 교재 아까 뒤에 제일 뒤에 올해 기출이 있었잖아요. 볼까요? 422페이지에 9번 문제 있죠. 있어요? 네, 9번 문제 보세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상 중앙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심의 의결 기능에서 틀린 거 써 있잖아요. 네? 좀 전에 아까 1번 기술자 양성 있었죠? 2번 개발 나와 있었죠? 4번 개발이 있죠? 맞죠? 5번에 징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3번이 정답이 되겠지. 57번 암기 거기 없잖아. 그 무슨 기본 계획 이런 거 없죠. 그죠? 중앙지적위에서 하는 것들은. 그게 시험에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 나올 확률은 좀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올해 한번 또 그렇다고 안 나올 보장은 아니에요. 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야 조금 지나서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7번에 하나 이렇게 여기 그 문제 하나 풀었었으면 요 문제가 이렇게 지금 봤더니 아까 양성이 있었죠. 그죠?
개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본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또 개발 있고 기술자 징계. 이게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죠, 여러분. 개를 양성하고 징계하고 재심사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다. 요 지방이 아니라. 자, 요래서 이제 뭐가 맞췄었냐면 지적법을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요거 4가지 아까 배운다 그랬잖아요. 1년 내내 이거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적법은 지금 입문 과정 하는데도 지금 기출문제가 풀리잖아. 봤죠? 올해 기출문제가 하는 거 입문 과정에도 기출문제가 풀리다니까요. 지적법은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 이제 안 한 부분들, 뭐 축적 변경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쉽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땅에 대한 호적 4가지 배운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거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2장에서 배우죠. 그죠? 요게 결정되면 요 정보가 필요하니까 요 정보를 담아둔 장부를 지적 공부다 해서 3장에서 배우잖아요.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바뀌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게 4장에서 배우잖아. 그리고 5장에서는 요 4가지 중에서 지번과 지목은 국가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여러분 경계 면적, 그 땅의 필지의 경계 면적을 등록하려면 땅을 뭐 해야 된다고요? 측량. 그래서 오늘 지금 측량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측량하는 이제 종류 13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측량하지 않는 게 있었죠. 그죠? 그거 뭐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이런 것을 측량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저 측량하는, 수행자가 하는 측량하는 절차 배웠잖아요. 지금. 요거 지금 앞페이지 있었잖아요. 앞페이지. 여기 6페이지인가요? 요거 6페이지 있죠. 그죠? 요거 우리 6페이지에 있는 게 지적 측량 수행자들하는 그 측량의 절차 이제 쭉 배우고, 자, 우리 측량이 잘못되면 한번 쌓아본다고 그랬죠. 그죠? 전문가한테, 위원회한테. 그게 뭐예요? 적부 심사 청구 절차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7페이지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6페이지, 7페이지하고 여러분 우리 교재에 지금 4페이지, 요 강의 노트에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있었죠. 그죠? 4페이지는 그 박스 있죠. 뭐 등록되는 게 있었죠. 그죠? 5페이지는 토지 이동이잖아요. 그죠? 박스 있었죠. 그죠? 요것들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 2장 반 정도죠. 요거 가지고 이제 쭉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한 다음에 한 5, 6월 달 정도 해가지고 한번 요 2장 반 가지고 점프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적법을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측량도 한 2문제씩 있어 계속 매년이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절차. 아까 측량은 며칠 해야 되나, 검사는 며칠 이런 거. 아까 검사하지 않는 거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아까 우리 지적 측량 적부심사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3, 6, 7, 9. 그런 숫자 바꿔서 여러분한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우리 이제 측량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자, 이제 우리 등기법. 등기법이 이제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법을 이제 볼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